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종목은 KWB,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말해서 중국 증시 그 자체에 대해서, 중국의 자산시장 그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분석을 해드릴 당시 제가 매수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중국 증시 관련해서 CWEB, KWEB의 2배 레버리지 ETF죠. 쉽게 말해서 뭐 텐센트, 메이투안, 알리바바, BYD도 마찬가지고 바이두 이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그런 ETF의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WEB가 중국의 기술주 ETF고요. CWEB는 중국의 기술주 ETF의 레버리지 2배 상품입니다. CWEB를 11월 12일 날 매수했다고 밝혔었고, 저는 실시간으로 이제 매수매도 할 당시에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다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계좌도 이제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꾸준히 오픈해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17일에도 CWEB 보유 비중만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11월 18일 하루 만에 한 번 더, 하루 만에 CWEB 평소 매수 비중의 2분의 1만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12월 24일 YINN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의 50개 기업의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중국 증시에서는 가장 이제 리스키하지만 그만큼 가장 빠르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죠. 나스닥의 3배 레버리지 ETF TQQQ와 거의 같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4일에 YINN까지 매수를 하였고, 참고로 YINN 같은 경우는 매도하였습니다. 수익 실현하였고 다시금 자리를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CWB는 투자하고 있고요. 비중을 중간중간 이제 많이 줄여왔지만 그럼에도 일정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로서는 대략 한 35%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YINN은 수익 실현했고요. 그리고 CWB는 현재 약 35%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4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이날 매수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급등을 하였고 다시금 오늘도 어느 정도가 상승을 해주면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익 실현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공개적으로도 여전히 공개적으로도 꾸준히 말씀드린 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중국 제로 코로나 끝났다, 중국 주식 수익 인증 기술주 KWEB, CWEB, 알리바바, 텐센트 주목,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지금 당장 중국 주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 이후에 제가 YINN에 투자해서 수익 실현까지 완료했죠. 전세계 유일 경기 부양 금리 인하,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기 부양과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에도 중국이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발로 금융위기를 탈피했던 것처럼 이번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위기도 중국발로 탈피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물론 그 외에도 인프라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 중복 투자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발생되면서 저는 이번에 경기 둔화, 경기 침체는 짧을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역시나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방에서 꾸준하게 자세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압도적인 성장, 저평가, 중국 기술주 주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2월 달에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특히나 강조하는 산업, 강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번 달에는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저번 달 11월, 12월 달이 거의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말씀드린 그런 달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12월 오늘 기준으로 10월 30일이죠. 10월 30일 기준으로 자, 이번 달에만 총 중국에 대해서 147번의 언급을 했어요. 147번의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거의 하루에 3번 이상 중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12월 29일까지는 제가 전 영상에서 일부 부분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번은 12월 19일부터 분석해드린 글 중에서 일부만 빼서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글이고요. 2020년에서 2021년과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가 코로나 이슈로 급락할 경우 10중 8구 기회가 될 것입니다. 2년 전에도 제대로 활용했었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여유로운 정책 방향성이 중국 경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봅니다. 역대급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중국 증시에 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반발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ASML 등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의 TSMC조차 불만을 표명하였습니다. 미국 패권 전쟁의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턴할 수 있습니다. 변곡점 발생 시 빠르게 비중 늘릴 수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현상보단 방향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대한 턴어라운드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내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 둔화 및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올해 3%대의 성장 그리고 예측에 그쳤던 중국이 5% 이상의 성장을 보이면 자금들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참고로 이제 전 세계 경기 침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성장률이 꺾이는 와중에 중국은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한 성장률을 보일 경우 전 세계 자금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커다란 기회의 장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재고 있습니다. 12월 20일에도 역시나 분석을 해드렸죠. 급진적인 금리 인상에 이어 여전히 긴축 정책을 보이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 중국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중앙은행은 23년 상반기 중 유동성 감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국들 대부분이 긴축 개정을 이어가는 와중에 나홀로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 자산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큰 기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에 분석해드린 글이고요. 10월 21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참고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분석을 해드렸다면 부정적인 분석도 꾸준히 해드리고 있어요.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리스크를 보면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도 꾸준히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퇴임까지 4개월 남은 구로다 중앙은행장이 갑작스레 장기금리 상한을 인상하였습니다. 단기금리는 여전히 0.1% 고정이지만 퇴임 전 총대를 맨 것과 다름없기에 일본의 통화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리가 4%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일본은 여전히 0.5% 고정이기에 YCC를 멈추는 수준의 커다란 변화는 아니지만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부채 상황과 미국과의 채권 관계를 봤을 때 급작스러운 행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전세계 자산계에 큰 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꺾이고 있는 와중에 미국은 물론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 긴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는 급진적인 긴축이 아닌 미국 진영이 함께하는 긴축입니다. 기존에 미국이 홀로 0.75%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볼 수 있었던 효과를 0.25에서 0.5%만 올려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제 위기에 빠지고 있는 몇몇 신흥국들의 치명적인 리스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중국 진영이 타겟일 수 있다는 의심을 여전히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이 뜰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러나 저러나 큰 기회가 발생한다는 것은 변화 없습니다.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22일 글이고요. 중국 시장이 매우 강합니다. 최근 약 2주간 하루도 빠짐없이 지지라인 혹은 변곡점 부근에 매수를 걸어놓고 있지만 전혀 매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지 및 변곡점을 터치하기도 전에 상승이 이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대세 상승 초입 구간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매수되지 않아 현금 비중이 빵빵한 계좌를 보고 있으면 살짝 짜증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고 있습니다. 거대한 턴어라운드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인민들이 중앙정권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이 충분치 않으면 사회가 급속도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은 뻔하죠. 경기를 살리고 내수를 최대한 부양하여 지난 2년간 빵꾸난 세금을 메꾸는 것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환자 수가 폭증하면서 경제에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는 듯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환자 수가 급증하여
망한 국가가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중국보다 사회적 구조가 훨씬 취약한 국가들도 코로나 환자가 늘어서 망한 경우는 없었죠.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를 빌미로 모든 책임을 중국 인민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본인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말이죠. 코로나 환자 수 증가로 인해 제로 코로나 때보다 더 큰 경제 위기에 빠지는 경우의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부터 꾸준히 말씀드린 것들이 긴 글에 이미 다 수록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기 때문에 약간 일주일 정도 계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은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시대 흐름을 읽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이 정도의 이해, 이 정도의 노이즈 탈피 능력은 단기간 내에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필승 아카데미죠. 필승 투자 아카데미입니다. 12월 22일에도 분석해드렸습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외교관계가 극도로 경색됐던 중국과 호주가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적극적인 개선에 나섰다. 엘리니지 총리는 시 주석에게 아주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며 시 주석이 호주와의 수교 50주년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엘리니지 총리는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래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국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먼저 원자재 강국 호주에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자존심 강한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 정도면 앞으로 원자재가 아주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오프닝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예정하고 있으니 발생하는 이슈이며 안 그래도 부족한 원자재 재고가 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서의 승자 중 하나는 언제나 원자재였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2월 25일에도 분석해드렸죠. 미국의 규제에도 중국의 기술력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근 5년간 긴축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왔고 이젠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이 압도적인 경기 부양 최고로 세계 경기를 멱살 잡고 끌어올렸었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긴축을 지속하고 있고 성장률이 눈에 띄게 꺾이는 와중에 중국은 정반대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증시의 턴어라운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 폭증 이슈로 중국 증시가 크게 빠질 경우 좋은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10월 27일에도 분석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가 매우 가파르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지난 10년 기준 최고치에 육박했던 주택 판매가 올해 들어 2008년 수준으로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기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나홀로 부양입니다. 고점에서 꺾이는 것과 저점에서 돌아서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28일에도 분석해드렸죠. 중국 여행산업이 약 2년 반 만에 기지개를 켤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1년간 소득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국가였으며 인구는 무려 14억입니다. 2년간 참고 참았던 울분이 머지않아 쏟아질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핵심 기업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하이디라우 투자 중입니다. 참고로 하이디라우는 수익 실현했습니다. 12월 29일 2020년에서 2021년에 겪었던 일들을 중국인들은 이제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기 부양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연준의 행보와 금리 상승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전 세계적인 금리 상승 기조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와중에 중국만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를 부양하면 그 결과는 뻔하죠. 튀르키예, 아르헨티나처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들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은 50%가 넘습니다. 1년 만에 물가 상승이 50% 이상씩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는 와중에 포퓰리즘성 현금 뿌리기,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꺾이던 금리가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와중에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연준에서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지언정 반드시 무언가를 망가뜨리겠다는 의도이며 그 대상은 중국 진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해 초부터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현실화될 경우 중국도 경기 부양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부동산 등 부채 리스크가 최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억지로라도 경기 부양을 지속함으로써 하이퍼 인플레이션, 즉 자산 시장의 폭등을 경험하겠죠.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에 대한 리스크죠. 리스크에 대해서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BYD,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넘어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이라던가 동남아시아 혹은 남미라던가 유럽 쪽에 진출을 함으로써 실제로 2배 이상의 매년이 아니라 매달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을 맞이하여 진영이 미국 진영, 중국 진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시장을 빼앗기는 기업들과 새로 개척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블록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에 승리하는 기업들은 큰 폭의 성장을 장기간 이뤄낼 것입니다. 이기는 쪽이 우리 편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내수 부양 정책으로 인한 수혜를 입는 와중에 해외 시장 기척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업들의 경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길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기업들은 몇 단계 성장을 이룰 것이고요. 기회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분석해드렸고 실제로 중국 증시가 최근에 많이 뛰면서 저 역시나 CWB 같은 경우는 약 35%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YIN에는 수익 실현, 하이디라도 수익 실현하였지만 여전히 저는 큰 기회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전 세계적인 급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더욱더 이어질 경우에는 중국 진영도,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피고 있고요. 빠르게 현명하게 대응함으로써 역시나 큰 기회로 받아들일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필승 좋은만 기분 나기, 필승 멤버분들, 필승 가치 투자 멤버분들은 그냥 필승 학원, 필승 투자 학원에 오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전부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증시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필승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